이진 트리에 대해서 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바로 실습할 차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는 이제 자식이 최대 2개 있는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자료 구조로 사용하는 이진 트리는 이런 이진 트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 구조로 활용하는 이진 트리는 이진 검색 트리라는 게 있고 이진 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이진 트리이고요. 이제 실습 이제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조금 익히려고 이제 사용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는 이제 자식이 최대 2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노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left와 right. 그리고 각 그 트리의 노드가 어떤 값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항상 그래왔듯이 가장 심플하게 정수를 유지하는 그런 트리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리트 코드에 가도 요 일반적인 바이너리 트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사용할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처럼 얘도 이제 노드가 있고 그 노드들을 동적 생성해서 연결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트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들을 다 내가 가리키는 주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만 갖고 있어요? 맨 꼭대기에 해당되는 루트 노드의 주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루트로부터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필요한 노드들을 접근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로는 이렇게 이제 2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루트에 대한 주소 그리고 현재 트리에 몇 개의 노드를 유지하고 있는지 노드 수를 유지하는 이제 변수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리는 뭔가 추가하는 메소드를 만들기가 애매해요. 뭔가 그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트리는 그래서 문자열로 이진 트리 모습이 주어지면 걔를 실제 이진 트리로 바꿔주는 요 함수를 만들어서 생성자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트리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주면 요거에 해당되는 트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 널, 2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널이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 2 이렇게만 있는 트리의 모습이 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갖고 아주 긴 걸 나타내기는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 2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4개 필요해요. 이 4개가 다 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렇게 만들긴 불편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문자열을 주면은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트리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문자열로 받은 거를 트리로 어떻게 바꾸냐? 이제 트리는 이제 재기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트리와 관련해서는 재기적으로 프로그램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진 힙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돼요. 이진 힙. 이진 힙은 이제 이진 트리를 이렇게 노드들을 동쪽으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 가지고 트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진 힙은 트리를 배열로 나타냅니다. 배열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아까처럼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배열에 1, 2, 3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1이 루트가 되겠고 2가 3이 이렇게 돼요.
여기에 또 뭐 4, 5가 있으면 여기가 4, 여기가 5.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진 힙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이진 힙에서는 이제 i가 색인이면 2 곱하기 i 플러스 1이 얘의 왼쪽 자식이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또 더하기 1한 게 오른쪽 자식이 됩니다. 나누면 i-1 나누기 2 하면 이제 부모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색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얘를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트리로 와 보면 처음에 이제 언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자바에서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표로 스플릿하고 있어요. 쉼표를 구분해서 1, 2, 3을 쉼표로 분류하면 이런 세 개의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게 배열로 들어가니까 이제 배열에 이런 식으로 0, 1, 2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쉼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으니까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쉼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볼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웠어. 그럼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또 그 앞에 있는 그 공백 문자들 제거해 주는 거를 또 추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 때 괜히 또 이거 쉼표 넣고 막 앞에 보기 좋게 한다고 한 칸 띄고 이러면은 이제 지금 프로그램 또 동작을 안 해요. 그거 하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문자의 공백들을 앞뒤로 막 제거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열로 주어졌지만 나는 걔네들을 문자 배열로 바꾼 거예요. 그 문자 배열로 바꾼 걸 여기 주면서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보통 내가 어떤 기능을 재기적으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재기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끔 인자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는 재기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문자를 줘요. 재기 함수라는 건 뭐예요? 재기 함수는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없이 호출하면은 무한재기가 돼요. 그럼 무한재기가 안 되려면은 인자가 하나는 계속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인자가 어떤 값이 되면은 더 이상 재기 호출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0을 주고 이제 이 인덱스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덱스가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은 중단이 돼야 돼. 재기 호출하는 게. 그러면 언제 중단이 돼야 되냐면 이제 여기 있는 애들 다 처리해야 되니까 색인이 여기 있는 애들보다 커지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중단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value of length보다 이 배열보다 커지면 같거나 커지면은 널을 줍니다. 널을 주면은 이제 자식값이 널이 되는 거죠. 널 자식값이. 그리고 또 요 세기는 유효하지만 문자열이 널 자체면 걔도 또 거기서 재기는 또 중단돼요. 물론 재기는 쫙쫙쫙쫙 퍼져 나가는데 가다가 여기서 중단되는 경우, 여기서 중단되는 경우 있겠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다 중단되면은 이 함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0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처음에 만들어진 노드는 뭐부터 만들어요? 루트를 만드는 거죠. 루트를 만들고 그 루트의 왼쪽, 오른쪽 색인을 구한 다음에 그 색인을 구한 다음에 재기적으로 호출하는데 얘 결과를 왼쪽, 오른쪽으로 만들어준 거죠. 널이었으면 널로 끝나고 거기서 끝날 거고 또 있으면 그 노드를 만들고 그거에 또 자식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노드들을 연결하는 트리를 만들 거고 이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노드를 얘는 반환할 테고 걔가 이제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이제 재기적으로 해결하는 걸 하나 만들고 재기적이지 않은 거에서 얘를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거꾸로 또 재기적으로 밑에 보면 바이너리를 트리로 바꿔서 출력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이제 자기 언어마다 제가 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얘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제 재기의 기본이니까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4개의 함수입니다. 4개. size, height, is same, 그리고 is same. is same은 2개인데 R은 재기적으로 만든다는 거고요. 하나는 재기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사이즈부터 해볼게요. 사이즈. 사이즈는 원래 뭘 리턴하면 돼요? num items 리턴하면 되잖아요. 근데 num items를 리턴하지 않고 실제 세서 이제 리턴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 세서. 그러면 얘를 이제 트리니까 재기적으로 다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그래요. 얘도 이제 재기적으로 구현하려고 그래요. 그럼 재기적으로 구현하려면 문제를 재기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재기적으로 정의를 하고 나면 그 정의된 대로 그대로 구현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럼 재기적으로 구현해 봅시다. 전체 트리에 있는 노드의 수는 루트를부터 우리가 기준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루트 노드 더하기 뭐예요? 왼쪽 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노드의 개수가 되죠. (1) 더하기 왼쪽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재기적으로 내가 정의를 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 트리에서의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그 노드의 부분 트리에 그 있는 노드의 수는 그 노드 1 더하기 왼쪽 부분 트리, 오른쪽 부분 트리 노드의 수다. 이제 그거 정의는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재기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료 조건이에요. 어디서 종료할 건지.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종료할 건지. 우리가 종료하는 위치는 보통 어디서 종료할까? 내려가다가 단말에서 종료할 수가 있어요. 단말에서 종료할 수 있지만 단말보다는 하나 더 아래 내려가서 종료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아래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레프트를 가면 그 뭐예요? 널이잖아요. 그러면 호출된 노드의 값이 널이면 리턴 뭘 하면 돼? 0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size라는 함수는 재기 함수는 아니죠. 재기 함수가 되려면은 인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자가 변해야 되는 거고 그 인자가 어떤 종료 조건에 만족하면은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가야 돼? 트리 노드가 가야 되죠. 트리 노드가. 그러면 여기서는 뭘 부르면 돼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루트의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진트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출발을 루트서부터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거가 없어요. 주소를 갖고 있는 거는 시작
루트 주소만 갖고 있으니까 루트를 이제 사이즈 이 제기함수에 넣어서 넣었어요. 그러면 if 널이면 종료 조건부터 만드는 거예요. 널이면 뭐 return 뭐예요? return 0. else return 뭐예요? 1 더하기 size node.left 더하기 size node.right 끝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기함수는 이 트리는 제기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짜요. if else 안 쓰고. 워낙 간결하잖아요. 간단하니까 이제 if else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망 그 선택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짜면 돼요. 그러면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하이트를 생각해 보죠. 하이트. 하이트는 트리의 높이예요. 트리의 높이. 그러면 이제 루트가 하나만 있어. 그러면 하이트는 0이에요. 0. 그러면 이제 하이트를 재기적으로 구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하고 뭐의 높이를 알아야 돼요? 왼쪽 부분 트리와 오른쪽 부분 트리의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왼쪽 부분 트리와 오른쪽 부분 트리 중에 어떤 거? 더 높은 거. 높은 거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 그렇게 이제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근데 얘는 생각해 봐야 될 게 마이너스 1을 주고 있는데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냐면 빈 트리일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빈 트리인 거를 여기서 계산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만약에 루트가 널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줘야 돼? 0이 줘야 되죠. 그런가? 루트가 널이면 0, 마이너스 1. 아니지? 그-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과 조금 배치가 되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처리하려 보니까 빈 때 마이너스 1을 처리하려 보니까 그러면 노드가 하나 있으면 원래는 하이트는 0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뭘 줘야 돼? 1을 줘야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늘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가져다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트는 노드가 하나 있으면 1을 주게끔 해서 여기서 빼가지고 0이 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널이 아니면 이제 하나를 주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재기적으로 구해서 그 중에 큰 거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ax라는 이제 함수, 뭐 C++도 std max가 있을 거고요. 이제 파이썬도 max라는 함수가 있고, 자바에서는 이제 math에 있는 max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max 함수도 내가 if문 갖고도 할 수 있지만 라이벌에 있으면 쓰는 게 더 간결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함수도 내가 만들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도 라이벌에 있는 거랑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if문 써서 내가 구현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고요. 얘도 이렇게 한 줄로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요 사이즈와 하이트를 재기적인 방법을 써서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재기적으로 구현하면 성능은 좋아요, 나빠요? 성능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비재기적으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럼 비재기적으로 이 두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개의 함수는 모든 노드를 방문해 봐야 돼요. 모든 노드를 방문해 가면서 개수를 파악하든가 아니면 그 노드의 높이를 파악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트리에서 모든 노드를 방문하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탐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회. 그 순회하는 거는 그래프 순회랑 똑같이 뭘 쓰시면 돼요? BFS나 DFS를 쓰시면 됩니다. BFS, DFS.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BFS로 사이즈를 한번 짜본다. BFS로. 그러면 BFS는 무슨 자료 구조 써요? Q를 써요. Q를 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Q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노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노드를. 왜 안 돼? 어레이 덱을 써도 돼요. 어레이 덱 자바에서 뭐 그 언어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링크 리스트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Q는 연결 구조로 쓰면 이제 원래는 단일 연결 구조 테일만 돼도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자바에는 없으니까.
이 BFS는 노드를 넣고요. 이제 출발 노드가 되겠죠. 출발할 때 탐색할 출발 노드 넣는데 출발 노드는 트리에서는 루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트를 넣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트를 넣고 시작하면 되겠고 BFS나 DFS나 이제 트리를 그래프를 탐색하는데 트리는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방문한 노드를 다시 방문할 일은 없어요. 그래프에서는 다시 방문할 수가 있어요. 돌다가 보면.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 처리를 보통 처리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 노드에서 큐에 집어넣을 때 뭔가 처리할 수도 있고요. 큐에서 빼낼 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는 큐에서 빼낼 때 그 노드에 대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돼? 사이즈는 노드를 하나 쓸 때마다 카운트를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되는 거고 이제 이 노드에 대해서 계속 탐색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이제 큐에 뭘 넣어야 돼요?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을 넣어주면 돼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돼. 근데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아.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재기적으로 구현할 때는 뭘 활용하시면 돼요? BFS나 DFS를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BFS를 DFS로 바꾸고 싶으면 뭐만 바꾸면 돼? Q를 스택으로 바꾸면 돼요.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방문한 노드의 순서만 달라질 뿐 모든 노드는 한 번만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BFS도 되고 DFS도 되면은 BFS로 많이 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 얘가 짜면 이제 함수 호출은 한 번만 이루어져 재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반복문만 일어나고 이제 추가 공간만 쓸 뿐이에요. 얘는 추가 공간 쓰지만 그럼 얘는 추가 공간 안 써요? 얘도 추가 공간 씁니다. 무슨 추가 공간 써? 함수 스택이 쌓여요. 함수 스택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간 복잡도나 시간 복잡도는 차이는 없어요. 시간 복잡도도 어떻게 돼? O, N이에요. 노드 수만큼 호출이 일어나고 재개 호출이 일어나고 그 재개 호출이 일어났을 때 뭐 특별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O, N이에요. 이 반복도 몇 번 반복해? 큐에 노드를 몇 번 넣어요? 한 번만 넣어요. 한 번 빼고. 그러니까 몇 번 화염이 도냐면은 노드의 개수만큼 돌아요. ON이에요. 똑같은 비고는 ON이지만 이제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함수 호출이 이제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제 더 이제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 그런데 짜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재기함 짜는 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트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나 그래프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비재기적으로 짜라 그러면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얘는 그래도 좀 나. 그러면 똑같은 거를 하이트를 비재기로 짜려 그러면 또 BFS 써도 돼요. 근데 BFS를 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얘는 노드를 방문하면서 뭘 파악해야 돼? 트리의 노드의 높이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것까지 해볼까?
하이트는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트리 노드만 넣어서는 이 노드가 현재 얼마 높은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야 돼요. 추가적인 정보를 더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구조체를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STD 페어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Q를 하나 더 써도 돼요. 물론 별로 안 좋은 방법인데 Q를 하나 더 써도 돼요. Q를 하나 더 써봅시다. Q를 두 개 써요. 근데 Q를 두 개 쓰는데 Q는 P4Q죠. P4Q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두 개를 넣었어. 두 개를 동시에 뽑으면 같이 나오겠죠. 내가 두 개를 넣었을 때 얘와 얘를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노드 Q에는 노드를 넣고 하이트 Q에는 그 노드의 그 하이트 값을 넣었어요. 그럼 나중에 두 개를 여기서 빼내면 요 쌍으로 넣었던 게 그대로 나오겠죠. 순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그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얘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요? 하이트 Q에. 왼쪽 자식을 넣을 때. 그러면 하이트는 현재보다는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시험을 해보기 싫어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Q를 하나만 써도 됐잖아. 왜냐하면 노드만 넣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노드의 개수만 파악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노드의 개수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노드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하이트 정보가. 근데 이 하이트 정보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계산해서 Q에 넣어줘야 돼요. 그럼 Q에 넣어주려면은 노드와 현재 그 노드의 하이트 정보를 가진
페어를 유지하는 어떤 구조체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고, 그게 귀찮아. 그러면 이제 P4Q 같은 것도 마찬가지처럼 Q를 하나 쓰지 않고 두 개 쓸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쓰면은 이제 번잡해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싫으면 자바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를 하나 정의하는데 뭐 밖에다 정의해도 되는데 여기서만 쓰는 애예요. 요 달랑 구조체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레코드로 제일 간결하게 구조체 같은 걸 정의할 수 있어서 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std 페어로 페어에서 하나는 트리 노드 포인터, 하나는 뭐 사이트나 인트를 유지하게끔 해서 걔를 이제 스택이나 큐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뭐 파이썬에서 그냥 튜플로 두 개 딱 넣으면 되는 거고요. 가로만 열어주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뭐 정의할 것도 없고, 자바는 이제 이렇게 이제 레코드를 쓰는데 이 레코드 같은 경우도 굳이 다른 데서 많이 쓰는 여러 군데 쓰이는 거면 모르겠는데 딸랑 요 함수에서만 쓰여.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저런 레코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게 여기가 다 하나로 바뀌겠죠. 두 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바꿔서 이제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 same 이라는 건 두 개의 트리가 똑같은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똑같이 내려가면서 얘와 얘를 같은지 보고 다르면은 false를 주면 돼요. 끝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러면 얘도 재기적으로 구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same are 루트와 other의 루트를 비교해보고 같으면 또 아래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고 그 과정을 이제 진행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A,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종료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가 이제 노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A도 노드, B도 노드일 수 있지만 A가 널이고 얘가 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비교해야 효과적인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도 널이 아니고 B도 널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원래는 한쪽 뭐 이거 한쪽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널이고 하나는 널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은 거예요? 트리가? 다른 거죠. 근데 하나는 널이고 얘도 널이고 얘도 널이야. 그럼 뭐야? 만족하는 거죠. 내려갔는데 얘도 널이고 얘도 널이면 트리는 그 기준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보통 이런 비교에선 둘 다 다른 거, 한쪽만 다른 거, 얘 쪽만 다른 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는 A가 널이고 and B가 널이야. 그럼 얘는 뭘 리턴해요?
그렇죠. return true. else는 return false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떻게 돼? 뭘 비교해 봐야 돼? 둘 다 노드가 있으니까 노드의 값을 비교해 봐야 되죠. 그래서 if a.v와 b.v가 같으면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싫어하죠.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다. 잠깐만. else는 맞는데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왼쪽도 가야 되고 오른쪽도 가야 되죠. 그리고 왼쪽도 같아야 되고 오른쪽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재계 호출이 몇 개? 하나? 두 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두 개의 결과가 둘 다 true여야 돼. 그러면 이 둘 다가 or예요? and예요? and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retur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간략하게 가면 왜 안 떨어져? 틀린 거 없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기적으로 짜는 게 되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저게 될까 말될까 불안하지만 예. 논리적으로 많이 되는 거였잖아요. 트리가 같으려면은 이 노드가 서로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되고 왼쪽 서브 트리를 비교한 것과 이쪽 서브 트리 비교한 게 같아야 되고 오른쪽하고 오른쪽이 같아야 돼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 얘를 비재기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재기적으로 하려면 Q에다가 뭘 넣어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걸 넣으면, 아니,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보다는 A를 넣고 B를 넣으면 돼요. A 루트 넣고 B 넣고 빼내서 요 과정을 하는 거죠. 요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같으면 여기서는 오른쪽 두 개 넣고 왼쪽 두 개 넣는 거예요. 근데 넣을 때 그 자체적으로 또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뽑아내면 이제 널이 들어가는 건 되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될 텐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기적으로 프로그램하는 거가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습할 실제 자료 구조에 쓰이는 이지 검색 트리는 비재기적으로 짜라 그러면 더 못 짜. 힘들어. 특히 언제 힘드냐 하면은 특정한 방향으로 가면서 전체를 검색해야 될 때는 그건 비재기적으로 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재기적으로는 짜기는 쉬운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결과는 이제 자바 버전, 파이썬 버전, C++ 버전 오늘 중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이제 숙제로는 요 종류의 문제를
두 개 드렸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find 문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pass_sum. 그래서 find는 특정한 값이 이 트리 내에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거는 재기적으로 가든 뭐 비재기로 가든 가시면 되겠고, pass_sum은 루트에서 단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어떤 값들이 나올 거예요. 주어진 값이 이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재기적으로 짜세요. 재기적으로. 비재기로 짜지 마시고. 그게 숙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